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법 사상 그리고 법 사상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이성계가 개국을 하면서 건국을 하면서 법치주의를 강조를 합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에 의해서 다스리겠다 하는 겁니다. 소위 이제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 자의에 의해서 다스리는 인치에 대응되는 개념이죠. 법률에 규정된 대로 그렇게 해서 다스려 나가겠다. 법치주의. 그래서 이제 법전 편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법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당시 법전 편찬에는 나름대로의 이제 법 이념, 법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통치, 지배 권력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 법과 법 제도에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각 시대 사람들이 가지는 사상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선은 유가적 예치주의, 덕치주의 그리고 법가적 법치주의의 사상 융합에서 형성된 법사상을 계승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치주의 사상, 덕주 형보주의 사상, 민본주의 사상, 양법 미의 사상, 법 불가 경계 사상, 공기 사상, 변법 사상,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흠율 사상 등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법사상 건국 초기부터 비롯하는 조선 전기의 법사상 그리고 임진왜란을 전후로 한 조선 후기의 법사상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선 전기의 법사상을 한번 보지요. 조선을 개국한 태종 이성계는 고려 말의 사회적 혼란과 민심의 동요를 우선 안정시킬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고려 말에 극도로 문란해진 법질서의 정비는 새로 건국된 조선 왕조의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전도 편찬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관제에서 각 기구를 만들어서 또 사무를 맡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경제 육전, 소육전, 육전 등록 등을 이제 편찬하게 되고 그 지나서는 이제 경국대전이 이제 성종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선 전개 법사상은 일련의 법전 편찬 과정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법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법전에는 그 시대의 어떤 사상,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조선 전개 법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법치주의 사상, 그리고 덕주 형보주의 사상, 민보주의 사상, 양법 미의 사상, 법 불가 경계 사상, 공기 사상. 이게 바로 조선 전기의 법 사상입니다. 먼저 법치주의 사상입니다. 법치, 국가 통치 기본 방침으로서 통일적인 법률을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법치주의 정치를 하겠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법치주의. 둘째로 덕주 형보주의 사상입니다. 덕을 주로 하고 형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보충하겠다. 예를 들어서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정. 어디까지 덕과 예의 보조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적으로 보충적인 성격 갖는 것이고 주가 되는 것은 덕이다 하는 겁니다. 덕으로 다스려라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교 국가에서는 더더욱이나. 그 셋째로 이제 민본주의 사상입니다. 백성의 뜻이 어디 있느냐? 백성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이 주인이다. 즉 인정이 합차고 민생을 평안히 하지 못하는 법은 아무리 오래된 법, 고법이라고 해도 폐법이다. 이것은 없어져야 될 법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법을 제정할 때에도 시험적인 시행을 거쳐 백성들의 호, 오, 편, 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편리한지 불편한지 이런 것을 따져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사상, 민본주의 사상, 백성의 근본을 둔 그러한 사상, 법 민본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그 운용에서 백성들이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벌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관리들의 자의에 의해 행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들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백성들 뭐 처벌한다든가 자꾸 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백성들을 위한 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민본주의 사상이 깔려져 있습니다. 넷째로 양법미의 사상입니다. 좋은 법, 훌륭한 뜻이란 곧 성왕의 제도에 합당하고 민심에 합치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양법, 좋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의, 아름다운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국가나 백성 모두 편안히 여기는 법을 시행하여도 이것이 폐단이 되지 않고 폐단이 생기지 않고 국가나 백성 모두 편한 법, 양법 미의 사상이다. 이런 것이 조선 전기의 법사상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섯째로 법 불가 경계 사상입니다. 한번 제정된 법은 경솔하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진 거 쉽게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만들어진 법이지만 또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은 좀 바꿀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당시의 법 정신, 법 사상은 한번 만들어진 법은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벼이 바꾸는 것은 백성들이 신뢰를 저버리게 되고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함부로 바꾸지 말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할 때는 현행법과 새로 만들 법의 이익과 폐단을 신중히 검토해라. 비교 검토해라. 신법의 이익이 현행법에 비해 확실히 클 때에야 비로소 개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법과 신법이 존재할 때에 국법보다 신법이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백성들 편하게 하고 그렇죠? 백성들 이익을 존중할 수 있고 폐단이 없고 이러할 때에 신법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법보다 나을 때 새로운 법이 의미를 갖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요거 이제 보면은 법립 이폐생 또는 일법 립 일폐생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소사는 법적 안정성과 영구성에 대한 강한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성언을 예전에 있어서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본적인 규칙, 법을 경솔하게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이 조선 왕조의 법전 체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조정성언인 경국대전 이후에 제정된 법령들은 일단 녹이라는 법령집에 수록되며 새로이 법전을 편찬 또는 개수할 때 녹 중에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규정들을 골라 전해 실었다 하는 겁니다. 법률을 새로이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숙고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녹이라는 법령집에 수록을 했다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녹 중에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규정들을 골라서 전해 실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의 불가 경계성 원칙적으로 전에 부여되었으며 일단 전에 수록된 규정들은 서로 개정되거나 실제로 폐지되더라도 전에서 삭제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랜 숙고를 거쳐서 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은 그 이후에 있어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통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졌다. 여섯째로 공기사상입니다. 공기. 공공의 기물이다 하는 거죠. 공공의 기물. 법은 천하가 함께하는 공공의 기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실정법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나 군왕 자신에게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로지 의지적인 천인 하늘의 뜻에 근거한다는 유교의 자연법 사상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가 함께하는 공공의 기물이다 하는 겁니다. 왕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공기사상. 따라서 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도 임의로 이를 폐지하거나 굽히는 등 사무로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입법에 있어서 군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뜻, 천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공기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법사상입니다. 왕은 기법 지종으로 국법을 체현하는
근본적 종주로 표현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강 확립과 백성의 교화를 위해서는 왕 스스로가 백성과 함께 조정성원 예전에 있어서의 가르침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인 의식이 항상 관철되었던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왕이나 또는 권세가의 자의에 의해서 법이 후퇴한 경우도 많았던 것 역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법사상으로 옵니다. 조선 후기의 법사상은 실학파의 법사상으로 대표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변법사상, 생명존중사상, 그리고 흠율사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란을 거치면서 하나의 법 정신, 법 사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는 생명존중의 사상하고 소위 얘기하는 흠율 사상이 아주 대두가 됩니다. 백성들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백성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아니냐. 소위 민본 사상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흠율 사상, 백성들을 가여이 여기는 것. 그런 사상들이 이제 조선 후기의 법사상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변법 사상입니다. 먼저 요거는 조선 중기 선조 때 들어오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의 변법론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의는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며 폐단이 생기면 마땅히 이를 고쳐야 한다. 변법 사상입니다.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고 폐단이 생기면은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국대전 이후에 노구로만 수록되어오던 각종 법령을 영조 때 속대전으로 이걸 또 편찬하고 그리고 이어서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이렇게 해서 계속 편찬하게 된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변법 사상입니다. 둘째로 생명존중 사상인데 이는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에 져서 흠음신서의 생명존중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흠율 사상인데 이는 형정에 대한 신중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정조 시대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강조되었습니다. 심리록 추간지 등의 관찬법서와 다산 정약용이 편찬한 흠음신서를 포함해 일련의 사찬법서, 개인이 펴낸 법서의 등장은 흠율 사상을 더욱 현실화하고 널리 보급시키고자 한 의지의 결과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소위 법치주의를 천명했다 하는 태조 이성계. 그리고 세종대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명 존중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좌측에 있는 분 정도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게 이제 소위 조선을 대표하는 법 사상가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요게 이제 좌측에 있는 것이 이이. 그리고 우측에 있는 분이 정약용 선생입니다.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분들이 이제 조선을 대표하는 이제 법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들이 어떤 사상을 펼쳤는지 결국 초기에 태조 임금,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법치주의를 법전에 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상이 실천된 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즉위 초부터 법전의 정비를 포함해서 법제 정비에 기를 기울였습니다. 힘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전도 편찬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형벌제도를 정비해서 죄수를 신중하게 심의하라는 흠율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흠율 정책. 그 대표적인 것이 감옥제도에 관한 겁니다. 감옥에 관련돼서. 당시에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처참하기 그지없는 곳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형을 집행을 하는 곳. 이게 이제 감옥인데 감옥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대왕은 감옥에 대해서 이걸 조금 이제 개선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감옥과 관련된 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이제 더위와 그리고 추울 때 더위도 막아줘야 되고 추위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법을 반포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세종대왕의 민본 사상, 생명 존중 사상에 따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제 제도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이제 개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법제에 대해서 이제 큰 업적을 남기는데 이러한 것은 생명 존중의 법사상에 따른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도전. 정도전의 법사상 또 민본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전은 통치권이 백성을 위해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통치자가 민심을 잃을 때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인정했고 실제로 혁명 이론에 입각해 왕조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를 놓아서 조선을 개국한 연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결국 무슨 세상을 갖고 있었느냐? 민본사상이라는 겁니다. 백성의 뜻에 따른 정권 교체. 그러니까 역성혁명이 가능했던 거죠. 정도전의 민본사상은 조선경국전, 헌전의 담겨 있는 형법사상에도 반영이 된다. 즉 형법이 인을 통해서 행해지고 백성들이 피폐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형벌이 관리들이 자의에 의해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본사상에 있어서 당연한 규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도전의 민본사상, 조선경국전의 여기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이입니다. 이는 여러분 율곡 이 선생 잘 아실 겁니다. 율곡 이 선생의 법사상은 변법사상입니다. 오래되면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게 되니까 폐단이 생기면 당연히 이를 고쳐야 된다. 요거는 이제 소위 이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게 철학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발현한 형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에 의해 규정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왕도, 인정, 삼강, 오상 등은 언제나 추구하여야 할 불변의 가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 법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변화할 수 없는 불변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어떤 것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는 향약이라고 하는 거, 요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습니다. 조선시대의 향약은 상부상조 권선제를 목적으로 한 향토의 자치규약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교적 도의를 선양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북돋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생활규범이다.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마을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거죠. 서로 돕고 살아라. 상부상조. 그리고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생활규범을 제시를 하고 있다. 요건 이제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익입니다. 이익은 이제 성호사설의 저자로서 유명합니다. 성호사설. 이게 법사상이 뭐냐? 예에 기초하지 않는 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있었다. 법의 목표와 목적은 예의 준수를 명함에 있다고 보았다. 예의 준수를 명함에 있다고 보았다. 법의 제정은 예를 강조하고 위례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를 강조하고 위례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익은. 여기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향령의 무사람은 매우 빈천하다. 얕고 깊은 생각을 다 짜내어 조속으로 생계를 꾀함해 이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릇 빈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은 무엇이든 못할 짓이 없는데도 오히려 감히 멋대로 간악한 짓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있음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법은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향촌에 있는 무릇 일반 백성들은 범죄 저질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법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은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 법의 의미, 존재의 의의를 이 사람은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법과 이는 서로 승제가 된다. 서로 까나간다는 거죠. 마이너스 해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무거우면 이가 가벼워져, 이익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거웠게 되면 법이 가벼워지게 된다. 서로 법과 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 추구해야 될 덕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우면 이가 가벼워지는 거 당연히 개인들이 법을 침범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익이 무거워지게 되면 법이 침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법과 이는 서로 승제, 서로 깎아먹는 것, 서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호 모순 관계에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역설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의 사상은 당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성리학에 대한 비판에 출발합니다. 다산의 법사상은 흠율사상으로 대표됩니다. 흠율사상. 흠음신서라고 하는 책을 썼죠.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도 썼고, 정약용 선생은 오랜 기간 동안 귀양 생활을 하면서 전남 강진으로 이제 귀양을 갔죠. 그래서 19년간인가 하는 동안 이제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이 동안에 뭐 후학들도 양성을 했습니다만 책을 많이 썼어요. 흠율 사상을 대변하는 흠음신서. 흠음신서는 일종의 형법서입니다. 여기는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고 재판하고 처형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규하기 위해서 집필한 것입니다. 150여 건의 살인사건이 소개되어 있고 여기에 법의학, 법해석 등을 포괄하고 있고 당시 재판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산의 법사상은 흠사상이다. 흠음사상. 어여삐 여겨라. 어여삐 백성들을. 흠음사상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흠음신서라고 하는 정약용의 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흠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고 또 삼가라. 삼가고 삼가라. 즉 일체의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당사자의 주장에 기울이고 몇 번이고 살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삼가고 삼가라. 흠흠. 왜 살피고 살피냐? 어여삐 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편견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편견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노력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에 있어서의 형법의 중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 사항인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입니다. 그런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정신이 당시에 정약용 선생도 같이 생각했던 바이다. 또 다산이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도 재판 즉 형사 민사소송을 처리한 원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목민심서는 이 지방관들이 과연 어떻게 어떠한 덕목을 갖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목민심서. 지방관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며 그 사람들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며 여기에는 아울러서 소위 민형사재판에 임하는 지방관들의 자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수령들이 청송에 임하는 자세와 재판관의 수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송은 재판을 얘기하면 재판, 청송. 재판관의 수신. 네가 네 몸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닦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청송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 성의의 근본은 신독에 있다라고 봐서 신독.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가라 하는 겁니다. 신독.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독. 혼자 있을 때도 언행을 삼가고 몸가짐을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어디 가서 정성을 다해라 하는 성의를 보여라. 재판관은 모름지기 매사에 언행을 삼가고 몸가짐을 바로 하기 힘써 스스로를 수양해라 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수양해라. 왜냐하면 재판관은 다른 사람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시비를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쟁 발생했을 때 시비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스스로가 지방관이 스스로가 언행이 불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행을 삼가고 자기 정신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닦아라는 거, 수양을 해라. 이런 가르침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산은 모든 송사를 아전들에게 떠맡기는 사또들의 무책임함을 지적을 합니다. 귀찮으니까 일이 많아지고 생각하기 불편하잖아요. 어렵고. 그럴 때 이제 아전들한테 맡기면 이방, 형방 뭐 있지 않습니까? 아전들. 형방이 되겠죠. 네가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맡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라. 살인사건 나면 직접 현장에 가서 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할 수 있다. 직접 살피고 모든 사건을 사또가 직접 살피고 처리하고 특 친히 조사할 때라도 백성을 속이는 무리한 수사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재판을 해야 되는 책임자가 직접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아전들한테 밑에 사람들한테 떠맡기고
그에 따른 결론으로서 가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다산 선생이 이걸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풍교의 중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풍교, 교육이나 정치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하는 일, 올바른 청송이라 올바른 재판이라는 것은 뭐냐? 처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풍교의 한 방법이다. 재판하는 건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하는데 너무 거기다 주면 이 풍교가 무너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교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교라고 하는 것이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상하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양반이나 천인이나 노비나 서로 아까 제가 그 모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소송을 하게 되면은 무오무한이라고 놈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막말을 해댔었는데 그렇게 되면 신분 질서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산 정약용 선생도 가르침이 뭐냐? 무송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이건 유교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무송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